안녕하세요. 혹시 돌과 타일로 시를 쓴 건축가 들어보셨나요? 바로 안토니 가우디인데요. 오늘은 직선은 거부하고 오직 자연의 곡선으로만 세상을 빚어낸 그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작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무려 140년이 넘도록 아직도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르셀로나의 심장,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아니, 건물을 140년 넘게 짓고 있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중심에는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인물,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그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유일하고 또 위대한 스승을 알아야 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자연입니다. 가우디 건축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연에는 직선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다. 그는 자연 세계야말로 건축의 진리가 담긴 뭐랄까 궁극의 교과서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직선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리듬과 그 부드러운 곡선에 주목한 겁니다. 자, 이 두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은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 몬세라트 산의 이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이고요. 오른쪽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입니다. 어때요? 자연의 형태가 어떻게 그의 건축물로 그대로 옮겨졌는지 정말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와,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죠. 가우디가 직접 남긴 이 말이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독창성이란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영감의 원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우디가 생각한 진짜 독창성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연에서 얻은 이런 가르침들을 돌이랑 타일 그리고 유리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가 바로 트랭카디스인데요. 보통 타일로는 덮기 힘든 그런 울퉁불퉁한 곡면 있잖아요. 가우디는 이걸 깨진 타일 조각들을 모자이크처럼 붙여서 해결했어요. 이게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정말 눈부신 예술 작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트랭카디스 기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구에일공원의 마스코트, 엘드락이죠. 이 수많은 타일 조각들이 모여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명력을 뿜어내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가우디의 천재성은 이런 화려한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의 가장 위대한 혁신은 바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 그 자체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 방법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는 중력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장 안정적인 아치 형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거꾸로 매달면 자연스럽게 곡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카테나리 곡선인데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하중이 완벽하게 분산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아치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천재적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들을 가지고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전체를 뭐랄까 자기만의 거대한 캔버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르셀로나 곳곳은 정말 가우디의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구에공원부터 저 출렁이는 파도 같은 카사빌라, 그리고 이제 곧 자세히 볼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은 카사바치오까지 도시 전체가 그의 갤러리나 마찬가지죠. 특히 이 카사바트요. 좀 보세요. 발코니는 해골을 닮았고 기둥은 뼈 같다고 해서 뼈의 집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지붕은 또 어떻고요? 꼭 용의 등빈을 같죠? 와, 정말 이 사람의 상상력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진정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가우디는 31살에 이 일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렸지만 겨우 4분의 1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후 100년이 되는 2026년에 드디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르셀로나 한 도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우디 작품의 수입니다.
사그라드 파밀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7개예요. 단 한 명의 건축가가 인류 전체의 보물 목록에 이렇게나 많은 이름을 올린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건 400만 명 이상. 매년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단 하나의 건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00년도 더 된 그의 비전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마지막으로 143년.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많은 건축가와 장인들이 그의 꿈을 이어나가기 위해 바친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지은 기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위대한 비전에 대한 여러 세대에 걸친 존경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유산이 이런 아름다움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무려 100년이나 시대를 앞서간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선구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자연을 흉내낸 게 아니라 자연의 시스템 그 자체를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사밀라의 안뜰은 건물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하고요. 구엘공원의 광장은 빗물을 모아서 정원수로 재활용하는 거대한 저수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가우디의 건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창조는 담대한 비전과 함께 그걸 이뤄낼 끝없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결국 가우디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창의성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교과서가 아닐까요?